네, 이제 이슈 하나 한번 알아볼 텐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측에서 국내에 대한 그 규제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조금 이제 진정되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한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된 수출 규제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관련 내용을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 스마트폰 아니면 반도체 이런 IT 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핵심 업종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주력 수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중국이 미국의 히토리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한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수출해서 상당히 큰 그 무역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몇 개의 소재들은 일본산 제품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IT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전 대비해서는 그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거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 국산화를 좀 하자라는 운동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항이 아니냐. 일본 측에서는 물론 그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규제를 강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출되는 그 품목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국가는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제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번거롭겠죠. 그 이 허가 심사에는 보통 3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더라도 수입을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입 그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이 3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폴리이미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리지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친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는 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폴리이미드와 리친가스 이 두 개에는 그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 히토류랑 또 비슷해요. 그렇죠? 중국이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이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아무래도 피해가 좀 크게 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일본 정부 같은 경우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제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 플로리드라 에칭가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V라든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재료 이런 것들로 쓰입니다. 에칭가스는 이제 고순도 불화 수소예요. 역시 IT 기기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완성품을 만들어서 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기업에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부각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반도체 소재주예요.
반도체 소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그 일본에서 이런 규제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규제가 생각보다 강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면은 한국에서도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은 요즘에 히토류 개발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무기로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그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에 대한 소재 활용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재주의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광액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 반도체 소재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많이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용 감광액, 방리액, 세척액 이런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뭐 자동차 내장재, 발포제 이런 것들을 영유하고 있는데 지금 부각을 받는 것은 이 전자재료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화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만 테마성으로 매수를 해요. 보시면 기관 외국인은 계속해서 개미한테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에 매물 부담이 조금 크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죠. 어제 상승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화수소 제조 업체입니다. 역시 이제 IT라든지 그 반도체 관련된 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몇만 주밖에 안 나와요. 거래량이 이게 몇천 원짜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때요? 거래가 적은 종목은 작은 수급에도 상한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적으니까 호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수소 생산 업체로 후성도 있어요. 그래서 후성도 어제 주목받았다가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다가 역시 윗골인데 외국인 기관은 어때요? 오히려 또 이 기회를 매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번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좀 활발하게 매매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이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세미캠, 램테크놀로지, 후성 이런 종목군들이 현 시점에서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재 관련된 이슈가 장기화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도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뭐 단기 테마에 그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개인 투자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